20대 신부와의 결혼, 이게 나쁜 건가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가슴 한켠에 사랑과 낭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베트남 거주 6년차 국결한 꼬마입니다. 국결 업체에서 20대 신부를 소개해주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하시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아닌지, 결혼을 돈으로 사는 건 아닌지, 이렇게 결혼하면 과연 행복할지, 형님들의 솔직한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불편한 진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다 들어보시면 분명히 용기가 생길 겁니다. 국결 관련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50대 이상은 좀 걸러야 한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보기에 좋지 않다 같은 날카로운 비판들이 꼭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국제결혼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형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대 베트남 신부와 결혼을 할 경우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실적인 고민과 우려를 다뤄보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비판이 있겠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을 테니 오해를 풀기 위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50세 이상이 20대와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냐는 비판을 하시죠. 형님들, 사회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자들이 사랑이라고 우겨도 남들 눈에는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현상으로 보일 거예요. 나이 차이가 주는 심리적인 간극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규칙은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형님들은 뭘 해야 하냐? 본질을 봐야 하는 거죠. 사랑의 나이 차이가 본질입니까?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 상호 이해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 차이가 심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규칙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니까요. 그럼 상호 이해를 위해 뭘 해야 하느냐? 50대 형님들, 솔직히 20대 혈기 왕성한 텐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 변하는 감정 변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나이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어려도 결혼을 했으면 가족입니다. 근데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남편 말을 들어야 하고 남편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이런 걸 원하시면 실패하는 결혼이 될 겁니다. 본인이 50대라도 20대와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신랑 나이가 어려도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혼을 돈으로 산다라는 의견도 많죠. 근데 돈으로 만나는 게 뭐 어때서요? 젊은 남자들도 예쁜 여자 만나겠다고 비싼 식당, 명품 이런 걸로 꼬시는데 이건 순결한 겁니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해도 얼굴, 성격, 경제력 다 보잖아요. 심지어 야생동물들도 짝짓기 상대 찾을 때 조건 본답니다. 우리도 평생 함께할 동반자 찾는 건데 당연히 조건 봐야죠. 그 조건에 돈이 오가면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오가든 말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차이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형님들 편에 서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셔야 해요.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서 노력 안 하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만 챙긴다, 거짓말을 잘하고 도망간다, 이런 비판이 있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까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베트남 문화를 살펴봅시다. 베트남은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가족 중심 사회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에게 가족은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한국 생활 초창기에는 적응 문제가 무조건 생깁니다. 특히 가장 심한 건 언어 스트레스고요. 뭘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해야 할 텐데 자기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동남아 사람이라고 차가운 시선도 받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차가운 시선까지 느껴지니까 소심한 성격인 사람들은 버티질 못하는 거죠. 여기에 형님들이랑 나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신부 상황에 공감 못하는 형님들이 많아서 외로움이 극에 달하다 보니 탈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창기 한국 생활에서는 신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꾸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저도 알아요. 형님들 퇴근하면 피곤하고 쉬고 싶고 신부랑은 소통이 원활하지도 않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널 욕해도 나는 너의 편이다 라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베트남 신부가 형님들에게 시집을 간 이유 중에 돈이라는 요소가 크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도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양가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생활비 분담, 사소한 요소까지 소통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로 신부의 한국 적응을 항상 지지해 주시고 미래 계획을 같이 그려가십시오. 형님들의 응원을 받고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만 갖는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하고 3박 4일 동안 여행하듯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국제결혼의 목적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거잖아요. 만약 양쪽이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 오히려 빠른 결혼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물론 맞죠.
그 이유는 상대가 올바른 사람인지 검증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남자의 목적은 가정을 이루는 거고 여자의 목적은 경제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겠죠. 그럼 중개업체는 이 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체의 책임감과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남녀 매칭 후 메시지와 화상통화만으로는 검증의 한계가 있어요. 신부 측은 가족과의 관계, 이웃 평판, 과거 범죄 이력과 결혼 여부, 성병 여부 같은 게 있겠고, 신랑 측은 현재 직업, 자녀 유무, 현재 재산, 경제적인 안정성 위주로 검증을 해야겠죠. 중개업체 쪽에서 신부를 어느 정도 검증했으면 형님들이 전략적으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당장 만날 수 없는 상태라면 영상통화나 메시지로 소통하겠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통화할 때 가족을 소개 안 시켜주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무조건 있습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보여주더라도 가족 사진이 없으면 가짜 계정일 확률이 크니까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국제결혼업체 찾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로 남녀를 매칭해주는 게 아니라 성격, 취미, 가치관과 가정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칭해주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책임감 있는 곳이거든요. 이건 그냥 몇 번 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부가 어리고 착해요. 나이 차이 상관없으니 일단 만나보세요.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 곳은 거르십시오. 제대로 된 프로필을 들고 와서 어떤 근거로 인해 형님들과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부 교육 시스템과 통역 직원이 따로 있는지 봐야 합니다. 대부분 신부는 이제 막 20대에 들어선 어린 여자들입니다. 사회로 처음 나오는 거고 어쩌면 처음 남자를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한국에 거주할 준비를 하는 게 힘듭니다. 중개업체에서 한국어 학원이나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통역 직원이 없는 건 중개업체가 아니라 그냥 중매쟁입니다. 그냥 결혼할 남자만 찾아서 중개업체한테 신상을 넘기는 거죠. 결혼 후 관리를 해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결혼시켰으니까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신부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갈등이 있으면 부부 상담도 해주고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형님들, 20대 베트남 신부와의 국제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체계적인 도움만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도 결국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똑똑하게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 좋은 사례의 대부분은 본능대로만 살다가 파탄이 나는 겁니다. 형님들도 진정성 있는 결혼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고 싶으신가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게 고민만 하지 말고 오늘 영상 토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진 지식과 없다면 찾아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국제결혼을 응원합니다.